태풍은 지나갔지만 최고 3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전남 동부권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과수와 농경지 피해가 커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여수시와 시민단체가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 유치에 뜻을 모았습니다. 양측이 갈등 구도를 풀고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발판이 될지 관건입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로 540헥타르가 넘는 피해를 입었던 고흥 마늘 농가들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해로 인정받은 건데 정부의 폐기 처분을 전제로 한 재고량 수매도 추가로 건의됩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돌발적인 멈춤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분석과 안전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이번 주는 한보선 아나운서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입니다. 태풍과 장마지연선의 영향으로 지난 주말과 휴일 내내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전남 동부 지역도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 수백 헥타가 물에 잠기는가 하면 토사가 유실되고 도로가 막히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순천시 나간읍의 배농가입니다. 수확을 한 달 정도 앞뒀지만 나무 밑마다 봉투째 떨어진 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곳 배농가에는 강풍과 폭우로 미처 다 크지 못한 주먹만한 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몇 달 전 있었던 냉해 피해에 이어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배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확을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태풍이 와서 배가 많이 낙가돼가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사흘간 280mm가 넘는 비가 내린 여수시 소라면에서는 간척지 240헥타르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폭우와 만조 시기가 겹친 가운데 수초가 배수장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까지 물이 들어찼던 며칠 전에 비해 침수는 어느 정도 수습됐지만 물이 미처 다 빠지지 않아 여전히 깊게 잠겨 있는 모를 보는 농민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4월 달부터 고생을 해가지고 농사 지고 한 80% 다 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수초가 많이 처해가지고 물이 안 빠진 상태에서 진짜 분하고 우울해 죽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남 지역에는 농경지 973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59헥타르의 배농가가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낙석과 토사 유출 등 각종 비 피해도 43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달 말까지 비 피해 조사와 응급 복구를 마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매각을 둘러싸고 여수시와 시민단체들이 2달 넘게 갈등 관계를 이어왔었죠. 네, 시민단체들의 항의 집회도 반복됐고요. 여수시도 주장을 굽히지 않자 해양수산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여수를 방문하기도 했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이랬던 기류가 좀 오늘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양측이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자면서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됐던 찬반 토론도 취소하기로 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오는 26일 박람회장 사후 활용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17일 시민단체가 여수시장에게 보냈던 공문입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공개 토론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즉 COP 유치에 전 시민적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늘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에 공감한다며 토론회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와 시민단체 측은 이 밖에도 그동안의 대치 국면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발전적 방향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해 좀 더 바람직한 변경안을 찾아 양측이 머리를 맞대 단일안을 만드는 한편 오는 2022년 COP 개최를 겨냥해 시민 여론 확산과 중앙 정관계 접촉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의 사후 활용 방안에 따라 조속한 매각 절차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여수시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박람회장 운영의 주체인 해양수산부 측이 당분간 매각 절차 중단 의사를 보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매각 요구가 시로서도 실익이 없는 데다 2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민관의 갈등 구도가 지역사회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데 시민사회도 뜻을 같이하며 조성된 국면으로 해석됩니다. 박람회장의 공공성 확보와 민자 유치를 놓고 여전히 시와 시민사회의 보관은 엇갈리고 있고
컨벤션 센터 건립 방안을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법이 확연히 다른 상황이지만 양측이 2달여 동안의 갈등 구도를 풀고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할 발판은 마련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공산 마늘이 고온다습한 날씨 속에서 짓물러지는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국이 최근 이런 피해를 농작물 재해로 인정하면서 농민들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렇게 짓물리고 썩은 것처럼 검게 변색된 고흥 대서 마늘. 고흥 마늘의 변색과 물러진 피해는 지난 4월 고온다습한 날씨에 마늘의 체내 칼슘 성분의 이동 장애가 원인이었습니다. 고흥 지역 내 마늘 피해 면적만 541헥타르에 피해 농가가 1,320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부는 최근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흥 마늘 피해를 최종 농작물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공정 마늘 재해 피해 농민들은 농약대 형태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13억 7,900 정도 됩니다. 국비가 한 70% 정도 지원이 되고 도비 군비가 이렇게 지원돼서 농가에 바로 집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달 말 안에 농가 복구비 지원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국비는 금주내로 송금을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도비, 군비까지 군비도 지금 농산물 안전 기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또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은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군은 재해 인정에 따른 복구비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로 정부의 폐기 처분을 전제로 한 재고량 수매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에 이상 현상 피해까지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고흥의 마늘 재배 농민들. 정부의 이번 마늘 피해 복구비 지원 결정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던 농민들도 이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돌발적인 멈춤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돌산읍 우두리에서 수정동 오동도 앞 해상을 왕복하는 해상 케이블카가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갑자기 멈춰 재가동되기까지 4분여 동안 정지 상태에서 승객들이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3월에도 낙뢰와 강풍 등의 영향으로 갑자기 멈춰 선 적이 있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안전 조치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 2달 전에 팀을 꾸려 세계대회에 첫 출전하며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여자 수구 대표팀이 모든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전 전패를 하며 세계의 벽을 실감했지만 목표했던 첫 골을 초과 달성하며 아름다운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0대30 세계 수영대회에 처음 출전한 우리나라 여자 수구 대표팀이 쿠바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거둔 결과입니다. 예선 5경기를 모두 진 여자 수구 대표팀은 경기가 끝난 뒤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눈물을 훔쳤습니다.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을 얻어 대회 2달 전에야 팀을 꾸린 수구 초보생들. 젖먹던 힘을 다해 싸웠지만 세계의 벽은 너무도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표팀이 해체되고 나면 더 이상 수구 경기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큽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연결이 된다면 저는 수구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 내려가서도 지금 수원이나 인천 같은 경우 클럽팀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한번 목표로 생각해서 그래도 1승이 아닌 한 골을 목표로 대회에 출전해 5경기에서 6골을 넣었으니 목표는 초과 달성한 셈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이렇게 겨뤄서 저희가 이만큼 한 거에 정말 감사하고 다들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나면 포기하고 싶었을 법도 한데 아무도 그런 마음 없이 끝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은 경영 종목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개인 통상 7번째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광주시 체육회 백수연 선수는 여자 평영 100m 예선에서 21위에 그쳐 16명이 출전하는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여자 배영 1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임다솔 선수는 0.2초 차이로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해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결과여서 만족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아직 200이 남았으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수영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영 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용감한 도전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오고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민덕희 여수시 의원에 대해 도당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위원회는 오늘 총 9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운영위를 통해 민의원에게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민의원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당이 주관하는 재심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케미컬의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이 율촌 일산단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양극재 공장은 16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모두 1,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간 6천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생산 능력을 연간 3만 톤까지 늘리기 위해 내년 3월까지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2단계 설비 증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국 녹동항에 위생관리가 강화된 청정 위판장이 들어섭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위생관리를 위해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까지 거국 녹동항에 선진 위생 시스템을 갖춘 청정 위판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거국 녹동 청정 위판장이 노후화되고 품질 위생 여건이 열악한 국내 산지 위판장의 시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대표 방송사인 여수 MBC와 한국을 홍보하는 국제방송인 아리랑TV가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리랑TV는 서남북 원역의 종합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 여수 MBC의 프로그램을 국제방송으로 송출하고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서 호러 스토리를 가미한 한여름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는 27일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서 전설의 고향 2019를 주제로 제7회 학예 청춘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